네, 지금부터 6.15 학술본부 주최 국가보안법 이원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는 6.15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동환입니다. 첫 순서로 국가보안법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이어서 6.15 학술본부 상임대표인 김한선 교수께서 기조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에 와주신 서울시민 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학자 지식인 교수의 일부로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전문에서 헌법을 만든 이유가 민주화와 조국 통일에 있다. 즉 우리 5천만 국민의 과제가 민주화와 통일에 있다라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이라고 하죠. 왜 그런가? 민주화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 그걸 만들자는 것입니다. 조국 통일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분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민주화와 통일은 5천만 국민의 과제입니다.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분단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동서, 남북, 갈갈이 지켜서 싸우고 있습니다. 현금의 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일텐데, 이러한 과제 해소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진실을 가리고 또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막습니다. 자유롭게 생각도 못하고 정보의 교류도 못합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엄연한 국가인 조선을 반국가단체라고 합니다. 검찰, 법원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야 또 집권 여당이야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제7조 회합, 통신, 그리고 이적 표현물의 소지 등등 고무찬양죄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잡아놓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인권도 없고 통일도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러한 악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문화국가, 문명국가가 되는데 일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강의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국민의 이해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악법 폐지 앞에서는 강의실이나 연구실에만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쪼록 헌법재판소가 1989년에 설립된 이후 많은 인권 진보의 판결을 내셨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헌 합헌 판결을 했던 법조문도 바꾼 바가 있죠. 형법의 그 간통죄가 몇백 차례의 합헌 판결을 받다가 마침내 위헌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보안법도 그동안 몇 차례 합헌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바꾸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헌법재판소는 이 국회 정치권들이 못하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하는 것을 사법부가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의 염원을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6.15 학술본부 의원이신 소수영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6.15 학술본부 고문이시고 전 건국대 교수이시고 또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자셨던 강정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조 발언해주신 김한성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6.15 학술본부 성원이신 진관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6.15 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이신 최은하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6.15 학술본부 성원이시고 강사로 수고하시는 이병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증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15 학술본부 성원 중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으시고 억울을 지르시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동국대 교수이셨던 강정구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을 했기 때문에 또 비판적인 학문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재판이나 조사를 받은 게 41번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꼭 10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국에서 학문하기가 정말 힘드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학문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01년에 6.15 공동선언 기념 8.15 민족 공동행사에 평양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망경대를 방문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저는 평소에 망경대 혁명열사 유장의 학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좀 심취를 했었습니다. 근데 망경대 가니까 방명록이 있어서 방명록을 보고 저는 망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협 이룩하자 이런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경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망경대 혁명열사 유자녀 학원을 상상을 해서 정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혁명열사 유자녀 학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특히 빨치산에서 희생이 된 자녀들은 중국 동북 삼성에까지 가서 죽은 그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망경대에 있는 혁명열사 유자녀 학원에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그려주는,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혁명 역사 유전자 학원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정신이다. 이것이 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확산되면은 통일이 빨리 달성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망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협 이룩하자 이렇게 했는데,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관심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망경대 정신을 정의한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이 공안 당국은 김일성 찬양 정신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결국 깜빵에까지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5년입니다. 2005년 제가 환갑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분단된 지 환갑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 60년을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래서 우리 분단의 가장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앞접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드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드를 알기나 하나요? 근데 메가드에 관한 사실을 사실대로 적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답니다. 그리고 북쪽 찬양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또 이 황교안이라는 놈 있죠. 그 놈을 중심으로 해서 저를 기소를 했죠. 그래서 재판이 2001년에 시작돼서 다시 2005년에 기소가 돼서 또다시 재판을 받는 그런 어떤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은 잡아가는 게 국가보안법이죠.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북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은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잘 못했다고 해야만 안심이 되는 게 한국 사회고,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미국에 관한 한 아무리 미국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나쁜 짓 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찬양을 해야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거짓말을 강요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러니까 학문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배반하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검열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집 사람이 발은 조심하라, 발은 조심하라. 그 말부터 먼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언에 대해서 이래도 괜찮을까 이래서 아마 이 자기 검열이 체질화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것은 학문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을 하고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거죠. 저의 경험을 통해서나 여러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학문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고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이것을 위헌 판정을 내려서 제대로 된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광 스님의 피해자 증언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안기부에 끌려가서 20일 동안 고문과 약물 중독을 당했습니다. 약물 중독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과거에 모든 인사들이 당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당했는데, 실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안기부에 끌려간 것은 몇 분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원익한 목사님, 또 신부, 윤기원 신부, 이제 친관 이렇게 보는데, 실로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하는 것을 영동 성당과 조계사가 똑같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서강대 교수 박홍 그 인간이 전국의 지사파가 몇만 명인가 이런 악마를 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로서 이제 불교계 진관이 연행됐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지만은 내 자신은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았던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종교인이 먼저 그 국가보안법을 어겨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일반인들이 국가보안법에 피해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안기부에 끌려가서 20일 동안 가진 고문과 약물 중독으로서 조사를 하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내가 끌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20일 동안. 그리고 또 재판을 받아서 본래 형량이 15년이었었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10년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을 잃어버리고 10년을 받아서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는데 3년 6월로 형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됨으로써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민주화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을 즉각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선명한 재판관님들이 법으로 내려주기를 간절히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그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를, 또 내용을 교도소에서 작성했던 그 최후 진술과 또 서면 진술에 대한 역사를 국가보안법이 폐지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6.15 학술본부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세상을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15 학술본부 명예위원장이신 조영경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중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근도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가까운 시기에 국가보안법 피해를 받은 이병진 교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병진입니다. 저는 드물게 인도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쪽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동맹 국가로서 남과 북 모두 국교를 맺으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만난 북쪽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남쪽에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북의 이야기와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증과 호기심, 젊은 정치학도로서 탐구를 하기 위해서 북에 2차례 다녀왔습니다.
국에 다녀온 거는 문제 그렇다 치더라도 92년, 93년, 94년 두 차례 여행을 다녀왔는데 무려 17년이 지난 제가 당시에 경북대학교의 원부 교수로 임용이 되기 직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정치적으로 공박을 당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국면전환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공안 사건들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불쏘시개가 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체포 당일날 학교에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새벽 5시에 국가정보원 수사요원 30명이 집에 와서 갑자기 긴급 체포되는 바람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나중에 제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오랜 기간 내사를 받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국가보안법이 폭력성, 잔인성, 잔혹함에 대해서 피부 절절히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제가 억울하니까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제가 겪은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국가보안법이 한 개인의 학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위해서 이 악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앞에 강정구 교수님과 진관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공안기관은 국가안보라고 하는 부실하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또 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비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런 국가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권국가, 문명국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연구하고 개척해 나갈 지적 역량이 말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당장에 나한테 국가보안법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폐지해서 정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하나의 시작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제 피해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병진 교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원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헌법률 출판 제청 등에 대해 그동안 7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헌법 심판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은 위헌법률이라는 결정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반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였던 국가폭력의 결정체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 고무가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모호하고 그 표현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함으로써 학문 탐구와 사상의 자유를 억눌러 왔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이롭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상과 표현과 행동을 모두 이적으로 몰아 가혹하게 처벌하여 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 2005년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마녀 사냥식 종북몰이를 하였고 그는 퇴직되었다. 이 일은 국가보안법이 학자들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학 강사 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이병진은 인도 유학 시절 순수한 동포애로 북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기 위하여 1993년과 94년 두 차례 방북하였는데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8년을 수인으로 지냈다. 이런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북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 학자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자들이 사상과 양심적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박미자 전 정교조 평화통일위원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합법적으로 남북 교사들이 교류활동을 하였는데도 2020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받아 학교를 떠났다. 이처럼 대학 교수, 학교 선생님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은 학문 탐구와 교육 현장에서 항상 자기 검열을 하게 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북에 이롭다면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사회에 비판적인 연구 풍토를 배제하고 특정 사상을 강제하는 국가폭력이다. 또한 연구자들을 분단 이데올로기에 가두어 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자유로운 학문 탐구의 활력과 학문 발전을 막는다. 그 결과 학문의 세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과학적인 미신과 편견 그리고 히스테리적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병들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사회 모순의 긴장은 높아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과 실천적 대안이 요구된다. 그런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지적 역량이 발휘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 탐구의 길을 열어야 한다. 따라서 학자들이 사상과 양심에 따라 비판적 지적 탐구 활동을 하는데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제2조와 제7조는 우선적으로 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반민주, 반인권 합법인 국가보안법을 유형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평화통일의 한쪽 대상인 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2조를 위헌 결정하라. 2022년 10월 1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6.15 학술본부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처에 6.15 학술본부의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성 상임 대표께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